직선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에 반드시 안과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상에 일직선이 우그러져 보인다거나 길 가면서 보이는 전봇대가 조금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하시면 반드시 가야 되는 증상입니다. 눈앞이 검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비문증이라고 하던데 피곤하면 나타나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비문증,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파리 같은 게 눈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 라는 것들을 비문증이라고 부릅니다. 비문증으로 보이는 벌레 같은 것들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부유물이 눈앞에서 떠다니는데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쳐다보면 부유물이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해서 똑같은 위치에 보이고 위에를 쳐다봐도 위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비문증입니다. 비문증은 눈에 뭔가 떠다니는 게 있네요 라고 하는 증상을 이야기하고 질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대표적으로 언제 생기냐면 눈에 큰 충격을 받은 다음에 비문증이 생긴 경우가 있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40대를 넘어가면서 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보면 어릴 때 생선 눈알 다 보신 적 있죠? 사람은 탁구공 크기 정도의 안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 같은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수정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렌즈와 망막이라고 하는 스크린, 공간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이 생기거나 혹은 센 충격을 받았을 때 유리체가 투명하지 않고 혼탁하게 생겨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거나 충격을 받아서 망막 자체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비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망막 쪽에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조직이 비쳐서 보이는 거기도 하고 떨어져 나간 조직 부분이 빛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서 보이기도 하고요. 저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 노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평상시 증상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병원에 가야 되는 적신호일 수도 있나요? 혹시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비문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세게 넘어진 다음에 생긴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이런 노화 같은 것이 아니라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망막 박리입니다. 망막은요, 빛을 받아들여서 상을 비춰주는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도배지 같은 스크린에 사물이 비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했던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 젤리에서 물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물 형태로 바뀌면 망막을 누를 때 발생하는 압력이 바뀌게 됩니다. 도배지를 꽉 누르고 있던 것들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도배지가 들뜨는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들뜨는 것을 우리는 박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리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박리가 되는 증상에서 초기에 비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망막이 박리가 되는 초기 증상인가? 라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리가 있는 경우에 비문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증상이 같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노화가 있을 때에도 번쩍하는 증상이 같이 있어서 얼른 안과를 갔었는데요.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번쩍하는 증상이 있는 게 크게 혹은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 꼭 다녀오셔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거긴 하지만 심한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50대나 40대가 되지 않았을 때도 30대에도 근시가 심한 분들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러는지 근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근시 환자들 때문인지 망막 박리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망막 박리 환자는 2010년도에는 53,100명대였는데 11년이 지난 2021년에는 106,800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는 거죠. 처음에 비문증으로 생긴 떠다니는 부유물 1개였는데 2개가 된다거나 3개가 된다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어느 일정 부분이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 직선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에 반드시 안과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선이 울퉁불퉁한 게 뭔가요? 싶으실 수 있는데 책상에 일직선이 우그러져 보인다거나 길 가면서 보이는 전봇대가 조금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하시면 반드시 가야 되는 증상입니다. 망막박리 초기에는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좋아지는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한번 박리가 생기고 나면 떨어져 나간 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시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를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사님, 방치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신호도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광시증이나 직선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는 꼭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흰자 위에 혈관이 많이 생길 때에도 눈에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이들, 아주 애기들 보면 파란빛이다가 나이가 들면 흰색이 됐다가 PC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시뻘겋게 되거든요. 혈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혈관이 새로 생기면 잘 쉬어야지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 흰자에 혈관이 생기는 거 말고 검은 자 위에 혈관이 생기면 그때는 안과에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눈이 문제가 있을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군들을 알려드리면 40대 이상, 노안이 시작되는 경우겠죠. 고도근시를 오랫동안 알아온 경우,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시술을 받은 경우, 렌즈 삽입술이라든가 라식이라든가 라섹 같은 수술들을 받은 경우에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백내장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조금 더 눈에 문제가 생기면 더 민감하게 받아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구진탕, 눈에 충격이 확 올 만한 일이 있은 후에 혼탁이 생기거나 이문증이 생기거나 광시증이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말고 병원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디님, 비문증을 좋아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비문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한 번 생긴 비문증은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비문증을 대신 좀 추가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제가 최근에도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비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까지 같이 생겼었어요. 침침하게 보이고 초점이 안 맞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약이나 침치료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좋아지게 한다는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의 약물들을 먹는 것도 좋고요. 한약 복용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럴로 내가 30년 동안 비문증을 연구했는데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생긴 비문증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좋다 그러는 혈자리들 몇 가지들 유명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누르는 것만 하실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요. 눈알 주변을 다 둥글리면서 마사지 하신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눈알 주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와라고 부릅니다. 눈알이 들어있는 둥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눈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만져보시면 눈 안쪽에 감싸고 있는 뼈들이 둘러쳐져 있거든요. 뼈 주변들을 손으로 눌러주시는데 이때 뼈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살짝 안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과 뼈 사이의 틈 사이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강도로 눌러주냐면요. 뼈가 만져지네, 뼈에 압력이 느껴지네 하는 식으로요. 양쪽 다 하나 3초 정도 누르고 다시 움직여서 3초 정도 누르고 다시 또 움직여서 3초 정도. 두 번째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눈알을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안와에 있는 뼈를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문증 그리고 눈 건강,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